아니 왜 내가 제타 리뷰만 하려고 하면 이렇게 날씨가 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드라이버 있는 거거든요. 이거 가지고 가서 제타 트렁크에 넣어보겠습니다. 저도 아직 제타에 넣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라면 하나 먹고 열린 버튼 있지 않습니까? 열린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창문 열립니다. 그리고 닫힌 버튼 있잖아요. 이거 그냥 꾹 누르고 있으면 창문이 닫혀요, 자동으로. 이게 시동 거는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여름에 특히나 멕시코 엄청 덥거든요. 차 밖에다 세워놓고 처음 탈 때 이거 사용하면 되게 편합니다. 버튼 이렇게 누르면 트렁크 자동으로 열려요. 대신에 자동으로 닫히지는 않습니다. 독일에서 만든 세단치곤 넓은 편인데 이게 전륜구동 베이스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 골프채를 좀 넣어 볼게요. 한국에서는 모르겠는데 이쪽 멕시코에서는 후륜구동차가 많다 보니까 드라이버를 넣고 트렁크에 가로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나는 가로로 들어가네요. 이쪽에 지금 이만큼이 남아있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면은 최소 3개? 우리 제타는 장점이 이렇게 하면 저쪽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물건을 실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이 물어보신 게 이거 자동으로 안 접히냐 그러시는데 수동이에요. 접으시면 됩니다. 이거 저도 이거 멕시코에서 자동 세차 들어갈 때 직원들이 와서 항상 이렇게 만지지는 못하고 이렇게 물어봐요. 이거 진짜로 내가 접어도 되냐고. 이렇게 수동이에요. 예. 대신에 요거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자동입니다. 이렇게 안에서 조정을 할 수 있어요. 저쪽 반대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요거는 수동. 이 변속기가 제 건 6단인데 한국에 들어간 건 8단 미국 스타일이더라고요. 시동 거는 소리 들려드릴게요. 이 시동 걸리는 게 좀 기존 자동차랑 좀 달라요. 이게 스탑앤고가 있기 때문에. 끄고 나서 실내등 보세요. 원래 실내등이 완전히 꺼졌다 켜지잖아요, 옛날 차들은.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아마 스탑앤고 적용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 램프 불 들어오는 거 보여달라 하시는 분이 계셔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계기판은 완전히 똑같더라고요, 제 거랑. 계기판은 비상 깜빡이 소리 지금 들리시죠? 네, 요 소리입니다. 자, 요거는 LED라고 얘기를 듣긴 했는데 일단은 잘 모르겠어요. 차 문 열었다 닫아 볼게요. 이건 좀 세게 달랐습니다. 개인적으로 차 문 여닫을 때 느낌이 참 좋습니다. 저는
자, 이제 문을 좀 닫아 볼게요. 전부 다. 당연한 거지만 단계가 좀 있어요. 이쪽에 하나, 둘, 셋, 이런 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이런 식이에요. 자, 리어 뷰 카메라 보여드릴게요. 리어로 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고급차에 사용되는 라인 그려주기 없습니다. 그냥 평범하고요. 화질은 보시는 것 정도 괜찮습니다.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뒤로 해서 이 빨간 선을 저 골프채 밑에 맞춰 볼게요. 네, 지금 거의 맞췄죠. 이대로 가서 얼마나 공간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대략 이 정도 공간이 남네. 카메라는 지금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달려 있어요. 여기 마크 바로 밑에. 그래서 비가 오거나 흙이 묻거나 하면 간혹 이거 닦아주셔야 돼요. 듣기 거북했던 소리가 났던 곳을 정리를 해볼게요. 와이퍼 암이 조정이 좀 잘못되어서 인터넷 보고 그냥 조정했어요. 저는 이게 움직일 때 뿌득뿌득뿌득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조용하지 않고. 저는 의자에서 소리가 많이 났었는데 이 프레임에 저기 윤활유 그냥 넣고 해결했습니다. 이 프레임이랑 저 반대편 프레임에 했더니 뿌득뿌득 소리 안 나요. 그리고 이쪽에서 제가 소리 난다고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난 소리가 여기에 반사돼서 저한테 들리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센타페시아에 소리 난다고 했잖아요. 새벽에 출근할 때 아주 조용한 상태에서는 들려요. 근데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들리지 않습니다. 영상을 찍은 이유가 이걸 다시 정정하고 싶어서 찍었어요. 찍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소리가 부품에서 난다고 했거든요. 제가 저쪽에 뭐 안전벨트 이쪽에서 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조립불량이었어요. 시트가 조립불량이어가지고 지금은 단단히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게 여기까지 들렸어요. 여기까지. 시트 앞에를 보면 후크가 있는데 이 후크가 제대로 결합이 안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흔들리면서 나는 소리였어요. 주행 중에. 그러니 안전벨트를 갖다 꽂아 놓으면 의자가 고정이 되니까 소리가 안 나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두 군데더라고요. 이쪽에 하나 저쪽에 하나 끼운 다음부터는 소리 전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차는 되게 조용하게 잘 만들어 놓고 조립이 잘못됐던 거죠. 마지막으로 스프링에서 소리 난다고 했던 거 있잖아요. 결국에는 그냥 이렇게 감쌌습니다. 이거 좀 사용하지 않는 옷을 사용해서 그냥 이렇게 좀 길게 한 이만큼 길게 잘라서 여기 고정을 했어요. 아예 그냥 프레임에 닿였을 때 소리가 아예 안 나도록요. 간혹 나더라고요. 안에 스펀지를 넣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간혹 나요. 몰랐으면은 그냥 지나갔을 텐데 알고 나니까 좀 마음이 상해서 소리가 자꾸 나니까 그냥 이렇게 작업을 마무리했어요. 재밌는 건 이쪽 스프링에선 소리가 안 납니다. 네, 여러분 이제 주행기를 찍을 건데요. 지금 스탑앤고가 돼서 차의 시동이 꺼졌다가 지금 걸리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렇게 커브길 나갈 때 네, 여러분 지금부터 주행을 할 건데요. 이 차는 지금 6단 변속기예요. 1.4 TSI 터보 차량. 자, 지금 스탑앤고 켰을 때
시동 꺼졌어요. 시동 꺼졌을 때 상태고, 이제 출발할게요. 소리 들어보세요. 자, 시동 걸리고 바로 진행이 되거든요. 여기가 보통 한 4%에서 5% 정도 되는 오르막길이거든요. 지금 3단으로 해서 2000rpm이 안 되는 상태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소음 들어보세요. 그리고 바로 앞에 방지턱이 있는데, 일반적인 방지턱입니다. 그 방지턱을 뭐 빨리 넘어가는 걸 막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 제 차 가지고 그렇게 하기가 싫습니다. 전 그렇게 빨리 안 넘어요, 방지턱. 지금 또 시동 꺼졌거든요, 스탑앤고 때문에. 전 이게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배터리가 나갈까봐. 물론 뭐 센서도 있고 다 돼 있지만. 그래서 차를 타자마자 스탑앤고를 끕니다, 저는. 이게 한번 꺼놓으면 계속 꺼지는 게 아니라 시동 껐다가 키면 또 다시 자동으로 활성화가 돼요. 그게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이 터보 엔진의 특성인지 몰라도 소리가 좀 거칠어요, 일반 NA 엔진보다는. 그래서 이게 호불호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좋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승차감을 얘기하시던데, 제가 지금 95년식 아반떼를 탔었고요. 그 다음에 08년식 아반떼를 또 구매해서 탔었어요, 한국에서. 그리고 작년에 제주도 놀러 갔을 때 19년식 아반떼 삼각대라고 하죠. 그걸 타서 300km 정도 주행을 해봤었어요. 승차감은 제타가 좋아요. 제타가 좋고, 저 아반떼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반떼가 가격이 저렴하고 하니까 많이 탔었는데, 이번에 이제 원체 아반떼가 좀 비싸게 나왔잖아요. 솔직히 아반떼가 비싸게 나온 거지 제타가 싸게 나온 건 아니거든요. 아반떼 가격이 이제 좀 오르면서 기술적으로 좀 좋은 게 많이 적용이 된 것 같더라고요. 자, 지금 좀 울퉁불퉁한 길이에요. 그런데 뭐랄까 좀 탄탄한 편이에요. 아반떼가 승차감은 이런 울퉁불퉁한 데선 좋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 차량은 고속주행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좀 단단한 게 있어요. 그리고 처음 타시는 분들은 호불호가 좀 있을 겁니다. 한국인이 느끼는 그 좋은 승차감의 기준이 있잖아요. 굉장히 푹신푹신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유지하면서 고속주행을 잡는다는 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 해외에서 살면서 이제 독일의 독삼사 차량 타보지는, 옆자리에서 타봤어요. 제가 몰아보지는 못했고, 대부분이 다 비슷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어요. 독일 차를 사실 거면 승차감은 많이 다르니 직접 꼭 시승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분이 이제 저의 유튜브에다가 댓글을 남겨주신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제타는 어떻게 좀 추천해 줄 수 있는 차인가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개인의 사정에 맞춰서 자동차는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뭐 딱 부러지게 얘기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주행기까지 이렇게 찍게 되는 거네요. 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코너 나오잖아요. 이 제타가 코너링이 참 편안합니다. 편안하고 살짝 예민해요. 살짝 예민해서 뭐 쉽게 말하면, 이게 뭐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언더스티어, 오버스티어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약간 중립적으로 차량이 되어 있고, 코너를 돌면서 악셀에서 떼게 되면 약간 안쪽으로 말려요. 그래서 오버가 살짝 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자동차가 계속 오버가 났다가 뭐 중립이었다가 이러면 이제 불편한데, 항상 일정하게 지금도 이렇게 긴 코너를 돌아 나가면 굉장히 편합니다. 이 스티어링, 핸들링 할 때 이 헐거움이 없어요.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각 연도별로 이게 조금씩 줄더라고요. 핸들이 처음에 95년식은 너무 헐거웠고, 그 다음에 08년식도 역시나 헐거웠어요. 근데 2019년식을 탔을 때에는 헐거움이 많이 줄었어요. 거의 뭐 없다시피 했는데, 제타를 탔을 때에는 이게 헐거움이 아예 없고 그냥
뭐 뉴트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지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륜구동 베이스이다 보니까 차량이 그 지오메트리를 잘 설정을 해서 이 뉴트럴로 잡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랄까, 이렇게 테크니컬한 코스를 제가 이 차를 가지고 많이 가봤어요. 근데 그쪽에서는 조금 부족해요, 잘 달리는 차에 비해서. 그런데 이렇게 좀 코너링인데 좀 깊게 쭉 이렇게 밀려 있는 곳 있잖아요. 이런 곳은 정말 즐겁게 편안하게 웃으면서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셀링을 할 때에도 지금 2000rpm을 넘지 않은 선에서, 그리고 4단을 넘지를 않아요, 이런 데에서는. 근데 소음, 엔진도 많이 안 돌죠, 2000rpm이 넘어가지 않으니까. 그러니 듣기 싫은 엔진의 그 소음 있잖아요, 고RPM으로 올라가면. 네, 듣지 않고도 뭐 한 4% 정도 되는 언덕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1.4 터보 TSI 엔진에 150마력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운행하는데 부족함은 없어요. 물론 이 차를 가지고 뭐 레이싱을 하시겠다 그런 분들은 없으시겠죠. 뭐 더 좋은 차가 있습니다. 그럼 GLI급으로 해서 뭐 엔진도 2.0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타이어도 좋은 게 달려있고, 서스펜션도 좋은 게 들어간 게 있거든요. 그걸 구매하셔야지 이거 구매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이제 직선주로 들어갈게요. 이 차는요, 직선주로가 나오면 무조건 RPM 2000대에서 그냥 무조건 최고 단수까지 올려요. 이게 연비를 좋게 하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연비는 참 좋아요. 13.6 나오더라고요. 컴퓨터로 계산한 게 아니라 제가 그냥 연료를 얼마 넣고 얼마 사용했는지 계산을 했더니 그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 트립으로 보면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져서 최종적으로는 평균 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최고 속도 같은 경우는 리밋이 없습니다. 최대한 그냥 낼 수 있는 데까지 낼 수가 있을 거예요. 한국은 이렇게 리밋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법규의 차이니까 염두해 두시고요. 120km까지는 힘있게 차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근데 이제 120km에서 대략 여기 멕시코는 140km를 달릴 경우가 있어요. 이게 추월을 하거나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차가 좀 출력이 딸리다는 걸 느끼지요. 왜냐하면 120km가 되면 거기에서 악셀을 끝까지 밟아도 이 차는 그냥 6단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힘이 없고 시간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수동 모드로 전환해서 5단으로 떨군 다음에 추월을 마친 후에 다시 이제 6단으로 넣는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운전자분이 이제 선택을 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변속 충격을 부른 분이 계시는데 뭐 거의 없다 됩니다. 거의 이 정도면 그거 없다고 봐야 돼요. 뭐 20-30km 밟은 다음에 운전을 이렇게 해 보시잖아요. 그러면 타이어가 지면을 딱 움켜쥐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뭐 전문가님들 얘기하시는 거 보면 뭐 스프링이랑 그리고 안에 있는 댐퍼랑 세팅이 좀 달라서 그런다고 하는데요. 차가 좀 휘청휘청하지 않고 차가 지면에 딱 붙어서 가고요. 이거 속도를 올리면 올릴수록 차가 지면에 그냥 붙어 있어요, 그냥. 그래서 고속주행 할 때에도 차가 뒤가 돈다거나 아니면 차가 이륙하려고, 옛날에 아반떼 진짜 날개 달면 이륙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140km만 올려도 정말 무서웠거든요, 추월할 때. 근데 뭐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이 차는. 그냥 지금 80km로 주행하고 있고요. 이 도로 제한 속도거든요. 그리고 RPM이 1100이에요. 그리고 벌써 6단이 들어가서 정속 주행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냥 뭐 타이어 소음 그렇게 많이 안 올라오고요. 여기 길이 안 좋아요. 지금 뭐 소리가 그대로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수준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나쁘지 않아요. 이전에 제가 혼다 자동차를 운행했을 때 제일 좋았던 게 혼다만의 그 브레이크 느낌이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제타를 처음 갖고 왔을 때는 뭔가 그런 날카로움이 없어가지고 이게 좀 딸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고속주행 하다가 브레이크를 밟아보니까 이게 낫더라고요. 제타가 브레이크는 훨씬 낫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타가 터보렉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유턴할 때 악셀링을 좀 잘못하면은 약간 휠스핀이 납니다. 휠스핀이 나서 조금 처음에는 조정을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볼 때 이게 제로백이 얼마냐 라고 얘기하는데, 제타의 제로백 공식적으로는 8.9초 나오고요.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냥 몇 번 테스트를 했더니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기준은 이제 이코노미 끄고 사용을 했을 때고요. 대부분 3단으로 100km까지 다 밀어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반떼를 타셨는데 제타는 추천해 줄만 하시냐 이러는데, 저는 그냥 제타 추천이요. 예, 여기서도 아반떼는 구할 수 있는데 제타를 구매하게 된 이유는 첫 번째 동영상에 다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고요. 이걸 한국에서 하시겠다 그러면은 얘기가 좀 달라지겠더라고요. 아반떼 타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잖아요. 한국 내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고려돼야 되는 거라서 섣불리 얘기는 못 하겠고, 개인적으로는 한국에 만약에 내가 들어갔다 그러면 아반떼 이제 안 타죠. 왜냐면 많이 탔으니까 뭐 경제적으로 조금 더 부담이 되더라도 다른 차를 타고 싶은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신형 나왔잖아요. 뭐 외관도 멋지게 나왔고 성능도 참 좋게 잘 나왔더라고요. 어떤 분은 뭐 내구성을 어쩔 수 없다 하는데, 그거는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반떼의 실내 품질 그리고 조립 품질 같은 거는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반떼가 정말 많이 좋은 차구나 라는 걸 많이 느껴요. 근데 달릴 때 보면은 좀 부족하다는 걸 좀 느끼고요. 제타를 끌어보니. 그럼 사람들이 대체 옵션이랑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아반떼가 좋은데 무슨 달리기 성능이 뭐 얼마나 좋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냐. 그게요, 이 생각이 좀 바뀌게 되는 게, 옵션을 사용하는 시간보다 달리잖아요. 차를 끌고 달리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 옵션 하나를 추가해서 그 옵션을 사용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냐 이거죠. 달리기는 그냥 차를 시동 켜면 그 순간부터 계속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고요. 근데 그건 제타가 우수해요. 이거는 뭐 저뿐만 아니라 자타공인이니까요. 잡소리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정도 수준이고, 앞으로 뭐 난다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겪어보지 못했으니까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리고 계속 영상을 만들 예정이니까 하나하나 알아가면 될 것 같아요. 도로교통안전협회에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자료를 보면 중형차 수준의 안전도를 가지고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이 숫자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들어가 보셔서 좀 세세하게 보시면 이래서 좀 괜찮은가 본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아반떼도 굉장히 좋은 숫자를 받고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인터넷이 활발하다 보니 옛날에 있던 정보랑 요즘의 정보랑 이게 너무 섞여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이거를 가려듣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더 공신력이 있는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뭐 엔진이 문제가 있다, 국산차는 엔진이 문제가 있어서 못한다. 근데요, 그거 막상 검색 싹 해보잖아요. 그러면 엔진에 문제없는 차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도 엔진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기회로는 한국에서 제타를 운행하려면
무언가 제 타에 확 끌리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구매하고 나서 많이 후회를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유지비가 일단 좀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험료도 좀 많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보험료도 많이 들고, 또 외제차로 되잖아요, 한국에 들어가면.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인식도 좀 있고요. 한국의 AS 시스템 정말 좋고, 그게 자국에서 차를 만들기 때문에 얻는 혜택인 것 같습니다. 차에 기름 넣으라고 나왔네요. 기름이 딱 떨어졌는데 지금 699.7km 탔거든요. 대략 이게 47리터 정도 들어가요. 이렇게 불 들어오고 넣으면 46에서 47리터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699.8km 탔습니다. 그냥 출퇴근만 한 거예요. 출퇴근은 지금 제가 차를 끌었잖아요.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의 트래픽입니다. 네, 주행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영상인데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자동차가 한국에 출시됐다니까 개인적으로 매우 기쁩니다. 오너가 되실 분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렸으면 좋겠다 생각이 돼서 영상을 다시 제작을 하게 되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충분히 감수하고 탈만합니다. 예, 이상이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자, 끝났다. 가자. 너무 무거워라.